자, 2021 수능 특강 독서 인문사회 11번 움직임과 키네틱 아트 시작합니다. 쉬운 지문은 겸손하게, 그리고 어려운 지문은 대범하고 차분하게, 매일 두 지문씩 꾸준하게, 그리고 적당히 보답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말고, 하는 척 하지 말고, 어떤 외부에서 여러 가지 핑계 대지 말고,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좀 진정성 있게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간절한 소망으로 이제 촬영을 합니다. 자, 인문예술, 일단 인문예술의 특징에 대해서라면 일단 정신적인 것들이다 보니까 어떤 글쓴이라든가 아니면 그 학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들의 이른바 이제 관점이 중요하겠지. 관점. 흔히 말하는 이제 견해와 이제 주장들이 나오겠고, 이제 한 사람이 나오진 않을 거야. 이제 몇 사람이 나왔을 때 어떤 그들의 견해와 주장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겠지. 공통점, 차이점 찾으면서 뭐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세모. 그건 학생들 자유에 맡기겠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예술학사 항상 얘기하는 거 이제 그 핵심 어구가 있어요. 특히나 인문이나 예술에서는 어떤 개념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서도 보면 어떤 키네틱 아트라는 용어가 딱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어떤 사례에 적용이 되느냐, 구체적 상황에 적용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예술이겠죠. 그럼 예술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하위 갈래. 그래서 이 하위 갈래가 뭐예요? 그럼 가령 뭐 예술에는 뭐 문학, 뭐 음악, 미술, 뭐 건축, 뭐 영화, 사진,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겠고,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사조라고 있어. 사조. 가령 뭐 인상파, 뭐 마무개파,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견해, 주장, 비교 분석,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그 예술 지문이 다른 뭐 기술, 과학 등등과 더불어서 이렇게 융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철학적인 사조까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요. 그 다음에 이 예술이 어떤 식으로 사회적 파장 효과를 불러일으키느냐, 그것도 어떤 좀 출제 요소 중에 하나니까 참고 삼아 알아두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억, 니은, 디귿이 보이는 건 없고요. A라고 있네. 키네틱 아트. 자, 키네틱은 일단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지. 움직인다는 얘기겠고, 대략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키네틱 아트의 대표적인 분이 그 백남준 씨라고 보면 되겠죠. 백남준. 참고 삼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기 그 용인 가다 보면 백남준,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다. 백남준, 백남준 아트센터가 있어요. 한번 우리 친구들 수능 다 끝나고 좀 정신적으로 이제 한가로워졌을 때 가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 자, 다음에는 기억 나타나게 되더라. 자, 어떤 용어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나 보지.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딱 보는 거야. 한 5초 내로. 자, 비디오 아트, 나움 가보, 미래파, 자코모 발라, 그 다음에 마르셀 뒤샹, 뭐 나움 가보, 뭐 자코모 발라, 왠지 사람 이름 같죠? 어떤 딱 느낌적으로 어떤 이게 그 뭐 뭐랄까 어떤 그 사상이라든가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 다음에 2번 윗글을 읽은 관람자가 보기에 작품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떠올릴 수 있는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큐레이터가 얘기를 해줬었고요. 그에 따른 어떤 그 반응을 물어보나 봐. 자, 큐레이터의 말에 어떤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모빌은 마디마디가 나누어져 있어서 관람장의 문이 열리고 닫히며 발생하는 공기 흐름에 따라 흔들리거나 회전하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표현합니다. 그랬었고, 일단 넘어갈까? 자, 3번 윗글의 키네틱 아트와 보기의 옵 아트를 비교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옵 아트 뭐 보면은 A와 달리 B와 달리 A는, 그 다음 B와 달리 A는 A와 B 모두 항상 이제 비교 분석하는 것들이 나오겠죠. 자, 일단 요건 나중에 갈게요. 그 다음에 4번 기억과 바꿔 쓸 수 있는 말. 자, 기억이 아까 전에 위치 파악했죠. 맨 마지막 단락에 나타나게라고 그랬었어. 사실은 문제를 풀 때는
실시간으로 오며 가며 풀지만 또 뭐 종이가 넘어가서 안 보여요.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기에 그냥 일단은 지문 분석에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 5단락. 그게 썩 어려운 지문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만큼 쉬울수록 시간을 더 벌어야 되겠지. 자,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은 질주하는 말이나 사냥하는 사람과 같이 동물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자, 키워드 사람들은 어떤 동물, 사람의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졌다. 1만 년 전 원시인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알타미라 동굴벽화에 그려진 멧돼지는 다리가 8개로 그려져 있는데 뭐야? 이 역시 멧돼지의 움직임을 여러 개의 다리로 표현함으로써 동적인 느낌을 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 실제 다리가 8개였던 건 아니고 다리를 8개로 그림으로 인해서 이 어떤 움직임, 여기에 나왔던 이 움직임을 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해했지? 우리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뭐 그림은 못 그리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막 여러 가지 그리잖아. 아니면 뭐 하다못해 이런 식으로도 그리는 거 봤잖아. 자, 이게 어느 옛날 무슨 알타미라 동굴 벽화까지도 역사가 뭐 이렇게 오래됐나 보죠. 이렇게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하려는 시도는 미술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계속됐지만 그들이 포착해낸 것은 대상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움직이는 대상의 한순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아, 움직임을 표현하려고 하더라도 움직이는 대상이 그 한순간에 그쳤다. 결국 이건 뭐겠어? 어떤 예술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떤 한계점이 있더라 보면 되겠지. 자, 1단락의 중심 내용은 뭐라고 보면 될까? 어떤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했었던 어떤 인간의 욕망? 욕심? 욕망이라고 하는 게 낫겠지. 자, 하지만 한계점이 있었고요. 자, 이 문단 갈게. 한편 1910년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한 미레파는, 자, 우리 아까 전에 슬쩍 1번 문제인가 있었던 것 같아. 1번에 3번이었나? 미레파. 자, 미레파는 움직이는 대상의 한순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때까지 그 한계에 그쳤었던 거 있잖아. 자, 그러면 이 미레파가 어떤 사람은 아니고 어떤 그 학파겠지. 이들의 견해와 주장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야. 대상의 움직임 그 자체를 화폭에 담아내고자 했다. 움직임 그 자체. 한순간 묘사가 아니라. 자, 특히 미레파는 새롭게 열리는 20세기를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한 초고속 사회를 파악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기계나 통신의 속도의 미를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기계나 통신의 속도의 미를 이전의 형식과 다르게 표현하려 했다. 이 어떤 방법적인 건 뒤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 이들은 즉 미래파는 대상의 진정한 본질을 움직임, 속도, 에너지 등으로 이해했다. 그 단순 한순간에 그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회화에 시간적 요소를 도입하는 시도를 했다. 오케이. 움직임, 속도, 에너지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회화에다가 시간적 요소를 도입을 했다. 자, 이제 슬슬 어려워지는 것 같아. 자, 자코모 발라의 발코니를 뛰어가는 소녀는, 자, 자코모 발라 아까 전에 1번인가 2번 문제 있었죠? 이거 어떤 1번에 나오네. 본의 아니게 하던 대로 해야 되겠다. 자, 자코모 발레 여기에는 대상의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그려 속도와 시간을 표현하면서, 자, 여기서 속도, 시간, 뭐 움직임, 에너지까지 표현한 다음에 대상의 외곽과 색채를 분명하게 하지 않게 나타내서 움직이는 물체는 흔들린다는 것을 드러냈다. 자, 그러면 이 뭐라고? 자코모 발라, 이 사람이 어떤 미래파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 사람은 결국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결국 외곽과 색채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었고 어떤 흔들린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한번 1번 문제 보고 갈까? 자, 비디오 아트는 키네틱 아트의 영향을 받아서, 키네틱 아트란 용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나온가 봐, 안 나고. 미래파, 20세기를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한 초고속 사회를 파악했다. 이 문단에 그대로 나왔지. 자, 자코모 발라에 나왔었어. 이전의 형식과 달리 회화에서 시간적 요소를 배제하려 했다. 뭔 소리야? 자, 시간적 요소를 도입했다며. 클라 소리 하네. 자, 틀렸네. 아싸, 득템했다. 자,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이 문단을 통해 알 수가 있었어. 자, 그럼 앞으로 가서 봐야 되겠죠. 3문단. 그러나
그러면 뒤에는 어떤 이 미래파의 그 앞에는 이 미래파의 견해가 났으니까 뒤에는 미래파의 한계라든가 아니면 미래파와 사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야. 미래파의 작품 역시 움직이는 대상을 회화적으로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 아하. 자, 움직임의 대상을 회화로 표현하기 위해서 시간적 요소를 도입을 했잖아. 그래서 뭐 이런 외곽과 색채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고 물체는 흔들린다는 것을 뭐 표현하긴 했었지만 거기서도 결국은 어떤 그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이 있었구나. 자, 그들의 작품 구성엔 여전히 움직임 그 자체가 직접 들어가지 않았다. 아, 오케이. 직접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게 중요한가 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자, 이제 누가 나오나 가볼까? 작품 자체가 움직여서, 오케이. 작품 자체가 움직여서 어떤 공간의 특정한 영역을 윤곽 짓거나 그 움직임의 결과로 어떤 형태나 영상을 나타내는 방법이 시도되었다. 자, 이게 누구 파라고는 나오진 않았어요. 자, 미래파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품 자체가 움직여서 어떤 공간의 특정 영역을 윤곽 짓거나 움직임의 결과로 어떤 형태나 영상을 나타내는 방법이 시도됐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예시가 나오지 않을까? 끝에 줄을 단 줄을 빠른 속력으로 돌리면 원모형과 같은 형태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는 움직이는 선이 어떤 공간 속에서 특별한 형태를 창조해서 선이 형태를 창조해서 본질적인 생김새를 띠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 미안. 자, 어떤 대략 그림이 그려지지? 자, 기둥이 있어. 여기다 뭐 줄을 매달았나 봐. 그리고 이거 계속 돌리는 거야.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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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하면 이제 빠르게 돌다 보면 이게 하나의 원 모양과 같은 형태가 보이겠지? 그러면 하나의 어떤 그 생김새를 띠게 된다는 얘기겠지? 어, 이런 것들이 결국 미래파의 표현 양식은 아니겠지. 미래파의 표현 양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움직임이 났다는 거겠죠. 이런 움직임을 조형 예술로 탄생시킨 것이 키네틱 아트이다. 자, 어떤 키네틱 아트의 개념적인 것들이 나타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올까? 어떤 키네틱 아트의 어떤 특징과 더불어서 기존에 있었던 예술 사조들과의 어떤 차이점이 나오겠지. 키네틱 아트 작품들은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특성을 띈다. 자, 움직임을 뭐 나타내는 거라며. 자, 이러한 특성을 비물질화라고 하는데, 자, 개념어니까 박스를 칠게. 정지된 물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움직이는 물체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물질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럼 비물질화는 움직이는 물체. 오케이.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 고정되어 있는 건 물질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물체는 비물질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차이점이 분명히 나겠지. 나움 가버와 같은 작가들은 아까 전에 1번 문제 있었어. 작품이 이동하거나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전기모터 장치를 동력원으로 활용했다. 뭐야, 기계적인 요소까지 주는 거야? 반면 알렉산더 칼더는 전기장치 대신 공기의 흐름으로 작품의 움직임을 유도했다. 자, 뭐야? 가보는 모터장치, 그 다음에 칼더는 공기의 흐름. 그는, 즉 칼더는 원색으로 칠해진 금속판으로, 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 모빌을 만들기 시작했다. 금속판으로 모빌을 만들었다. 오케이. 자, 이 금속판들은 막대에 매달려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마디마디가 나뉘어져 있다. 아, 움직인데 그럼 비물질화, 물질화. 그렇지, 물질화. 왜?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따라서 공기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속도로 부드럽게 흔들리거나 자연스럽게 회전하게 된다. 즉, 비물질화. 이런 용어가 떠올라야 되겠죠. 자, 다음에 가볼게. 사실은 문제를 풀까 했었더니만 여기 마르셀 듀상이 눈에 보이네. 이러한 방식과 달리, 즉 칼도, 모빌을 만들었던 칼도와 달리 마르셀 듀상은 관람자에 의해 움직이는 작품을 구상했다. 그러면 칼도는 작품이랄까? 어떤 그 대상 자체가 움직이는 건데 듀상은 그게 아니라 관람자에 의해 움직이는 작품을 구상했대. 듀샹의 자전거 바퀴는 관람자가 손으로 바퀴를
회전하도록 한 작품인데 관람자가 바퀴를 돌리는 속도에 따라 바퀴살이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 그 다음에 헤수스 라파엘 소토는 이것도 사람 이름이겠지. 관람자의 움직임에 따라 어른거리는 배경 속에서 일련의 작은 점들이 보이게 하는 작품을 선보이며 작품 그 자체 속에 변형의 과정을 합성시키려고 했다. 자, 그러면 좀 어떤 예술 관련한 그 어떤 지문의 특징을 얘기를 하자면 사실 지금 카메라를 고정시켜서 보여줄 수는 없는데 이게 끝남과 동시에 우리 친구들은 뭐 구글이든 네이버든 어디든지 가서 이걸 쳐보는 거야. 발코니를 뛰어가는 손이 이게 과연 어떤 그림일까? 그 다음에 여기 놔뒀던 몇 명 있었잖아. 뭐 칼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누구 있어서 나움 가보, 그 다음에 뭐 뒤샹, 그 다음에 라파엘 소토, 이 사람들을 쳐보면 분명히 참 아까 전에 처음에 쌤이 얘기했던 백남준과 더불어서 그러면 이들의 작품 요소들이 분명히 인터넷에 막 널리고 널렸을 거야. 그러면 어떤 우리 친구들 나름대로의 하나의 배경 지식이 만들어지고 비슷한 유형의 지문을 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자신감이 조금은 붙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시간이 없다 우리 그런 핑계는 들지 말자고. 솔직히 게임들 많이 하잖아. 자, 그러니까 그런 시간 조금만 아낀다는 것보다 버려지는 시간 이용해서 이런 거 한 번쯤 쳐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그게 학생의 도리이지 않을까? 자, 딴소리 했어요. 자, 다음에 6달러 키네틱 아트는 움직임 자체를 작품으로 끌어들이는 다양한 시도를 함으로써 키워드는 움직임 그 자체야. 왜? 예전에는 그 미래파의 한계점이 있었잖아. 회화적으로 재현했었고 움직임 그 자체가 직접 들어가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움직임을 얘기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뭐 물질화 비물질화 얘기를 하면서 나움 가보 그 다음에 뭐 칼더 그 다음에 뒤샹 그 다음에 소토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했죠. 자, 작품으로 끌어들이려는 다양한 시도를 함으로써 미술 작품은 고정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자, 또 관찰자에 머무며 수동적으로 작품을 수용하기만 했던 관람자를 자발적 힘을 가진 능동적 참여자로 변하겠다. 자,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전에 누구였다? 그 밑에 났었던 마르셀 뷔샹과 헤수스 라파엘 소토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수동적으로 작품을 수용하기만 하는 거 아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험적 예술의 길을 열어주어서 첨단 매체를 사용하는 비디오 아트나 홀로그래픽 아트 등이 나타나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뭐가? 즉 키네틱 아트가. 자,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고요. 자, 그럼 바로 남은 문제 해결해 볼까? 비디오 아트는 키네틱 아트에 영향을 받았다? 아니죠. 키네틱 아트가 비디오 아트에 영향을 준 거지. 마지막 단락에 나왔고. 자, 나움 가보. 전기 모터 장치를 이용해 작품을 움직이도록 했다. 뭐 있는 그대로 나왔잖아. 나움 가보는 전기 모터 방식. 아까 어디 나왔냐? 자, 가보는 모터 장치. 그 다음에 칼더는 공기의 흐름. 그랬으니까 요거 맞지요? 이게 몇 문단이었지? 4문단. 자, 그 다음에 답은 찾았지만 그 다음에 마르셀 듀샹 자전거 바퀴는 관람자에 의해 움직이며 다양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5문단에 났었고 여기서 어떤 작품을 수용하기만 했었던 관람자를 어떤 능동적 참여자로 변화하겠다 그랬었지. 1번 문제 간단하게 해결했고요. 자, 2번 문제 가볼까? 자, 문이 열리고 닫히며 발생하는 공기의 흐름에 따라 공기는 아까 전에 누가 있었냐? 공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칼도였었지. 그런 사람이 문득 떠올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 자, 흔들리거나 회전하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표현하게 합니다. 자, 거봐. 내가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 어떤 관점? 뭐 어떤 그 원리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적용이 되느냐. 그런 것들이 항상 나온다고 그랬죠. 1번 형태가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키네틱 아트의 특성은 비물질화를 드러낸 것이겠군. 맞죠? 비물질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었어. 움직임을 기초로 한다고 그랬었지. 다음에 작품의 구성의 움직임 자체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미래파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 것이겠다. 자, 미래파의 한계가 뭐였었는지는 아까 전에 이 문단까지 나왔었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맞겠죠. 그 다음에 마디마디를 나누어 작품의 움직임을 유도했다는 것은 수동적인 관찰자를 전제로 한 것이겠다. 뭔 소리야. 자,
상관도 없겠지만 이 앞뒤 구절 자체가 뭐 애시당초 상관성은 없겠지만 마디마디를 나누어서 작품의 움직임을 유도했다. 이건 어디나 썼냐면요. 확 빨리 뭐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마디마디가 나눠져 있다. 자, 이거랑 그 다음에 수동적인 관찰자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거랑은 실질적으로 좀 관련성은 없잖아. 자, 어떤 모빌, 마디마디가 나눠져 있었던 건 모빌이었었어. 그 다음에 어떤 공기의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였단 말이야. 뭐 굳이 얘기를 할까? 이거는 모빌. 모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 칼더였지. 자, 그 다음에 어떤 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랑 어떤 그 관찰자냐 아니면 뭐 능동적 참여자냐 이런 건 관련성이 없더라. 답은 쉽게 찾았고요. 전기장치를 동원하지 않고 공기의 흐름에 따라 움직임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의도한 것이겠다. 자, 전기장치를 동원했다. 이거 아까 전에 누구였다? 이거는 알렉산더 나움 가보였지. 전기장치를 이용했었던 건 나움 가보였고요. 공기의 흐름을 이용했었던 건 칼드였었어. 자, 그래서 공기 여기 났지. 금속판들은 이렇게 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마디마디 나눠져 있다. 따라서 공기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속도로 부드럽게 흔들리거나 자연스럽게 회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맞겠죠. 그 다음에 작품이 자유롭게 흔들리거나 회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 인문이든 사회, 인문, 예술, 사회 분야 항상 뭐뭐하면 뭐뭐일수록 뭐뭐일 경우 뭐뭐일 때 항상 거기를 기점으로 끊어 읽자 그랬어. 회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움직임과 속도를 표현하고자 했던 미래파의 경향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왜? 가령 어떤 걸 통해서 할 수 있을까? 즉 키네틱 아트라고 하는 것, 이게 키네틱 아트에 들어가는 거잖아. 결국 미래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했던 거였지. 결국은 그 미래파가 애시당초 추구하고자 했었던 것도 뭐였어? 어떤 그 대상의 어떤 진정한 본질 그 자체를 움직임이나 속도나 에너지 등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었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빌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림이 있다. 그 다음에 회전할 수 있다. 이런 거 역시 어떤 움직임을 표현하려고 했던 그 미래파의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요거는 좋은 선택지 같아요. 자, 답을 고르는 건 물론 답을 맞춰야지.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 맞는 답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택지들에서 계속적으로 좀 좋은 것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우리 친구들 나름대로의 배경 지식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에 3번 키네틱 아트와 오바트를 비교해서 이해한 내용. 왼쪽 그림은 오바트의 대표 작가 빅토르 바자를리? 이 양반도 찾아봐. 베가스리다. 오바트는 옵티컬 아트의 약자다. 기하학적 형태나 원근법 등을 통해 오케이. 착시를 일으켜 오케이.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회화이다. 움직이면 듯한 인상을 준대. 그러면 벌써 비교 나와야 되겠네.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키네틱 같은 움직이는 듯하는 게 아니라 직접 움직였잖아. 왜? 그 미래파에서는 직접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었는데 키네틱 같은 직접 움직였잖아. 그리고 여기다 더불어서 이 뒤샹이라든가 소토는 뭐 어떤 그 사람들까지 얘기를 하면서 무슨 뭐 능동적 참여자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었죠. 오바트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적으로 표현해내는 전통 예술 작품들과 달리, 자 그럼 이건 다 X 쳐야 돼. 이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니까 과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오케이 추상 형태를 통해 조직적이고 차가운 느낌을 주며 착시와 같은 현상을 유도한다. 오케이. 진짜 움직이는 것 같네. 이게 막 꾸물꾸물거리는 거 우리 많이 본 적 있죠? 이런 것들. 자, 그러면 1번 선택지부터 가볼까? 자, 키네틱 아트는 그 자체가 움직였고 이거는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 다음에 어떤 착시라는 용어가 키워드였겠지. A와 달리 B는 과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자 여기 나오네. 그 다음에 추상 형태를 반복해서 조직적인 느낌을 주고자 했다. 아이 너무 쉽다. 그 다음에 B와 달리 A 즉 키네틱 아트는 움직임을 회화 작품으로 재현하지 않고 조형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겠다. 그치? 이 오바트는 그 여기서는 회화잖아. 근데 우리 이 키네틱 아트에서는 조형 작품으로 구현됐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
왜 움직이는 그 자체였었으니까. 진짜 여기에서는 아까 전에 그 회화라고 안 났구나. 미래파의 작품 역시 움직이는 대상 회화적으로 재현했었고 진짜 대상이란 얘기였구나. 그래서 그 자체가 움직인다 그런 얘기했었으니까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자 B와 달리 A는 즉 키네틱 아트는 작품이 놓인 공간을 기하학적 형태로 나타내. A야 여기까지 봐도 답 아니다. 기하학적 형태는 이거잖아. 반복적 움직임을 나타내고자 했다. 자 요거 앞에 거가 틀렸죠. 자, 기하학적 형태로 나타내는 건 뭐였었다? 키네틱 아트가 아니라 옵 아트였다. 자, 그러면 반복적 움직임이라고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반복적. 아니지. 자유로운 움직임이겠지. 특히나 어떤 이 모빌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야. 물론 이제 저 뒤쪽에 났었던 뭐 바퀴살을 돌리고 거기서는 반복적인 어떤 패턴 움직임이 보이겠지. 뭐 배경 속에서 일련의 작은 점들이 보이게 한다. 하지만 이렇게 딱 반복적 움직임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3번 틀렸고 4번 키네틱 아트는 작품의 실제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반면 B는 움직인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거는 아까 착시라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착각 용어만 다르겠네. 맞죠? 그 다음에 A와 B 모두 전통적인 예술작품들이 추구했던 미적 형식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자, 전통적인 예술작품들이 추구했던 미적 형식이 뭐였었지? 자, 곧 고정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뭐 사실적 묘사 그냥 하면 뭐 그냥 묘사는 미적을 표현해야 됐다. 이런 것들의 기존의 예술 작품들의 특성이겠죠. 자,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었으니까 맞겠지. 자,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기억과 바꿔 쓸 수 있는 말. 기억은 비디오 아트나 홀로그래픽 아트 등이 나타나게 되더라. 딱 봤더니 큰일 났다. 구현, 발현, 재현, 출현, 표현. 자, 이거를 어떤 그 수많은 단어들을 사전적으로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 좀 흔히 말하는 이제 감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그래픽 아트 등이 나타나더라 뭐 이렇게 발생하더라 이렇게 다른 용어들로 바꿔치기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현하더라. 구현은 결국 뭐야? 어떤 그 구체적인 구자라고 보면 되거든.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어떤 정의 구현 이란 용어로 볼 수가 있겠지. 근데 비디오 아트나 홀로그래픽 등이 구현되게 되더라. 이상하죠. 그 다음에 발현하게 되더라. 발현은 뭐 우리 친구들을 볼 때 어떤 잠재력을 발현시키더라. 좀 발생하다는 거니까 그 없었던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근데 여기서 뭐 홀로그래픽 아트 등이 발현하게 되더라. 아 뭔가 어색하지. 뭔가 어색한 것 같아. 뭔가. 그 다음에 재현은 뭐 리겠죠. 리. 재현은 뭐 다시 나타나는 거겠고 그 다음에 표현 출현 그치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어떤 없었던 것이 그러니까 숨겨 있었던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발현이겠고 이제 없었던 것이 이렇게 뿅 이제 생기더라 그거는 이제 출현이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이겠고요. 표현은 뭐라 그래야 되냐 어떤 그 느낌을 자기가 이렇게 나타내게 하는 거지.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는 아니겠고 뭐 이런 어떤 사전적인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그 뭐 해설지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요즘 인터넷 그 사전 다 있잖아요. 거기다가 쳐보고선 꼭 용어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예시문들 그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가볍고 재밌게 봤던 지문입니다. 시간을 줄이는 거니까 또 하나 했다 이렇게 해서 끝내지 말고 이와 비슷한 가벼운 지문들을 좀 덜어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바트가 2022년도였나? 다른 거 할 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